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하남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하남시 갑 국회의원 후보 이용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 시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섰습니다.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제 삶의 터전인 하남의 내일을 더 크게 열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시골 골목에는 손님보다 한숨이 먼저 들어옵니다. 주유소 가격표 앞에서 시민들은 한 번 더 망설입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는 장바구니를 다시 덜어냅니다. 대출이자 문자를 확인한 가장의 얼굴은 더 무거워집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국민은 내 곁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민생은 무너지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권력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공소 취소 특검법, 위헌적이고 탈법적입니다. 오만하고 무도합니다. 국정조사가 아니라 방탄조사입니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죄지우기입니다. 수사하겠다는 특검이 아닙니다. 재판은 멈추겠다는 슈퍼특검은 대통령의 슈퍼특권입니다. 민생을 체계할 시간에, 물가를 잡아야 할 시간에, 상인과 자영업자 한숨을 들어야 할 이 시간에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는데 국회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투자는 멈칫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더 큰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불안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은 내 집을 마련할 꿈을 더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출은 막고 세금은 누르고 규제는 겹겹이 쌓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문턱 앞에서 멈춰서고 전세를 구하려는 서민은 더 높은 보증금과 월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시장을 누르더니 전세는 불안하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서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보도 불안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 안보 대응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단단해져야 할 때 오히려 균열을 걱정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불안하고 부동산도 흔들리고 안보도 위태롭고 법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저 이용이 맡겠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오만을 견제하겠습니다. 법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하남 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창출한 정권의 과오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습니다. 정권 창출은 정당의 존재의 이유였고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지금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시는 회초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권을 만드는 일 함께 했다면 그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다시 쌓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하남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하남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하남에 나온 사람의 이 대결입니다. 하남의 철새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둥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남 시민분들도 하남 출신 정치인을 키워 당당한 하남 발전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도 하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시민과의 약속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저는 하남의 골목골목을 누렸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5번, 많게는 20번까지 시민들과 간담회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 동안 무려 3,000회가 넘는 만남을 이어가며 하남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학교 앞에 학부모 걱정부터 체육 현장의 공간 부족, 시장 골목의 소상공인 한숨까지 하남 시민의 생활 속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행정의 불편, 복지의 빈틈, 교통의 단단함, 답답함, 생활체육 공간의 부족을 마주했습니다. 듣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공약이 됐고 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약속이 됐습니다. 제 정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남 시민과의 약속,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으로서 선수들과 함께 금메달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썰매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으로 바꾼 힘은 말이 아니라 준비였고 실천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었습니다.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교육, 체육, 복지 어느 하나 말로만 바꾸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준비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시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집념으로 하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교통을 바꾸겠습니다. 교육과 늘봄을 바꾸겠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생활체육과 복지 인프라를 채우겠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한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하남의 아침을 더 빠르게, 아이들의 오후를 더 안전하게, 청년의 내일을 더 넓게, 어르신의 노후를 더 따뜻하게 만들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하남의 내일을 결정하는 이 선거입니다. 지금 하남에는 권력의 폭주에 당당히 맞서고 하남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남 시민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의 삶, 제 정치의 중심을 두겠습니다. 6월 3일 우리 하남 시민의 힘으로 무너진 민생과 하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저 이용 우리 하남 시민을 위해 끝까지 뛰겠습니다. 하남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후보님 대해서 친일 호위무사, 김건희 여사 이런 세간의 평가도 있었는데 최근 당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독 요구하는 저런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일단 뭐 호위무사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을 맡았고 정당의 대통령 후보이고 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 있게 역할을 다했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저는 하남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영입과 그다음에 문체부 차관의 임명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추미애 의원께서 당선되고 지역의 현안이나 아니면 지역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아서 하남을 지킨다면 4년 후에는 꼭 탈환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지역 일에 매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가능하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보다는 중앙당에서 그거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준 상처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입니까? 저 역시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정당에서는 목표가 정권 창출이었습니다. 그 목표에 맞게 열심히 뛰었고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조에 대해서 지난 정권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겨들었다면 그 또한 어떤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윤어긴 공천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까 보여주신 그 기자회견에는 뭐 달라지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절윤을 의미하는 건지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당의 후보이고 저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정말 책임 있게 열심히 해왔지만 정권 창출을 했고 그리고 그 정권이 국민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저는 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남갑이 그 철새들의 부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발언인지 궁금하고 추미애 후보의 하남갑 인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주민들께 지난 총선 때 호소드렸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이 하남시로 살고 있고 제 아이들이 제 지역구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뼈를 묻을 각오로 하남시 갑에 처음에 출마를 했고 추미애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진짜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육선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경기도로 갔다면은 제가 사실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사실 딱히 어떤 지역 현안에 큰 정치를 해놓지도 않고 바로 갔다는 것은 그건 바로 철새 정치의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광재 후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지사 출마 회견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뼈를 묻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분당 갑을 출마했을 때는 분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남에 와서는 하남에서 일을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거짓말이 한 번이면은 과연 그게 진실성이 있을까 없을까 국민들이 좀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러면 그 정권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됐던 절윤 결의문에는 공감하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에서 의원 전원이 절윤에 한다고 했다면은 저는 뭐 그게 뭐 당의 한 사람 일원으로서 그게 마땅히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이기도 한데 강조하셨던 점이 윤석열 전 정권 이사로 사과와 함께 달라지겠다는 표현이잖아요. 이 달라지겠다는 게 뭐 당이 뭐 어떻게 달라지겠다, 본인이 어떻게 달라지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네, 이제 통감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달라지겠다는 의미가 저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단은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은 중앙 정치보다는 좀 하남 시민분들 곁으로 가서 하남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하겠다는 그런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해결해야 되는 것들 부분 중에 교통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뭐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김포에서 하남까지 5호선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급행이 없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행 열차를 좀 추진한다는 공약 중에 하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은 그걸로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남이 서울과 어떤 연결편에 있어서 서울시와 하남시의 전체적인 어떤 교통 협약 체계가 사실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위례, 송파, 그다음에 미사, 강동 이런 연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배차 시간이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길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서울시와 같이 협약을 통한다면 좀 배차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면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